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양평에 사는 김서연은 32세였다. 만약 2년 전 누군가가 그녀에게 지금 자신의 삶이 이렇게 뒤바뀔 거라고 말했다면 아마 서연은 코웃음 치며 무시했을 것이다. 그녀의 생활은 평범하고 조용했다. 작은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며 저녁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고 일요일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다. 서연은 7년째 남편 이민호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었지만 점점 더 침묵이 감돌았다. 민호와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였지만 그 사이에는 불꽃이 완전히 사라진 듯했다. 등을 맞대고 잠들었고 대화락원 마트에서 뭐 살지 혹은 청구서 얘기뿐이었다. 서연은 이 무미건조함이 오래된 관계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데려온 그 존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서연아, 이 아이를 소개할게. 민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커다란 독일 셰퍼드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다. 이름은 태풍이었다. 태풍의 검고 윤기 나는 털과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신비로웠다. 민호는 몇 년 동안 개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서연은 늘 반대했다. 개 키우는 건 힘들어. 집도 더러워지고 소리도 시끄럽잖아. 그러나 그날 민호의 열정 앞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풍은 대리석 바닥 위를 어설프게 뒤뚱거리며 걸었다. 귀엽긴 했지만 서연은 이 강아지가 가정의 균형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민호는 강아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태풍을 위해 각종 용품을 사오고 자랑스럽게 산책시키며 인내심 있게 훈련시켰다. 민호가 서연에게 웃어 보이는 그 미소는 한동안 보지 못했던 사랑스러운 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서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풍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과 민호의 사이엔 점점 더 큰 벽이 생겨났다. 민호는 태풍이 아직 어려서 혼자 두기 힘들다며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저녁 식사 내내 태풍 얘기만 했다. 태풍, 기다려. 정말 똑똑해. 민호가 말할 때마다 서연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서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서연아, 너도 태풍과 좀 더 시간을 보내야 해. 이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야. 가족의 일부야. 그렇게 대해줘. 그 말은 서연에게 미묘한 충격이었다. 그 후로 태풍은 단순한 강아지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태풍은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마치 인간처럼 그녀를 지켜보는 듯했다. 서연이 옷을 갈아입을 때조차도 고요히 뒤에서 지켜보는 태풍의 눈빛은 차갑고도 깊었다. 민호는 그냥 가까이 가서 쓰다듬어 봐야 느껴질 거야 라며 서연을 다그쳤지만 서연은 겁이 났다. 어느 오후 서연은 빨간 샌들을 신고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좋아하던 그 샌들이었다. 태풍이 조용히 다가와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앉았다. 태풍의 검은 눈이 그녀의 다리를 훑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개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심장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빠르게 뛰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하얀 린넨 가운을 걸치고 침대에 누웠다. 민호가 거실에서 낮게 중얼거렸다. 그가 느끼기 시작했어. 이제 시작이야. 전화통화를 하는 건지 태풍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이 밝았다. 김민호는 커피를 내오며 등 뒤에서 그녀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한 번 기회를 줘, 서연아. 나를 믿어. 그의 목소리에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날 서연은 이유도 모른 채 소파에 앉아 태풍과 가까워졌다. 태풍의 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가 등줄기를 쓰다듬자 전기 같은 감정이 몸을 타고 흘렀다. 태풍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민호가 문턱에 나타나 말했다. 봐,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시간은 무미건조하게 흘렀지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민호와 서연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고 그 자리를 태풍이 완전히 차지했다. 태풍은 집안 곳곳을 조용히 돌아다니며 마치 집의 주인처럼 군림했다. 서연은 태풍이 현관 거울 앞에 눕거나
그녀의 방문턱에 몇 시간씩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했다.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지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풍의 존재에 점점 더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늦은 오후, 서연은 마트를 다녀오느라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섰다. 머스타드색의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은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내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집안은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조용한 순간 부엌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속삭임이 서연의 귀에 들어왔다. 거의 준비됐어. 이제 이해할 시간이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려다 마트 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민호가 갑자기 돌아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언제부터 있었어? 방금 도착했어. 누구랑 얘기했어? 아무도 아니야.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다. 서연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올라가 문을 꽉 닫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는 맨발로 집안을 걷고 있었고 태풍이 살금살금 뒤를 따라왔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고 그녀가 돌아설 때마다 태풍은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서연의 발목은 차가웠고 이불은 뒤엉켜 있었다. 낮에는 그냥 개일 뿐이라며 자신을 설득했지만 밤이 되면 그 감각은 되살아났다. 가슴 한켠에 이름 모를 욕구와 숨겨진 비밀 같은 무언가가 점점 커져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은 민호가 원하는 대로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반쯤 풀어입고 가슴 아래를 살짝 묶었다. 새빨간 새튼 리본으로 머리를 묶었는데 민호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태풍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이렇게 괜찮아? 태풍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 옆에 누웠다. 그의 주둥이가 허벅지에 살짝 닿았다. 그 온기가 서연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며 단순한 쓰다듬 이상의 무언가를 전해주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문턱에 나타났다. 오늘 정말 예쁘다. 서연아, 고마워. 뭔가 달라 보여. 모르겠어?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민호가 속삭였다. 우리, 그리고 태풍. 우리 셋이 운명적으로 엮여 있어. 서연은 물러서며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사이엔 이상한 건 없어. 그냥 너, 나, 그리고 걔뿐이야. 그러나 그 말조차 자신을 속이는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그녀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낯설지만 강렬한 리듬과 의식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자 방 안에 세 번째 존재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눈을 뜨니 태풍은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의 이전과는 다른 빛이 섞여 있었다. 자부심과 욕망이 뒤섞인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그녀가 속해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민호가 드디어 관심을 돌려준 것 같기도 했지만 그 관심은 이상하게도 태풍을 닮아 있었다. 태풍은 이제 집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짖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서연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면 침대 옆에 누워 귀를 세우고 있었고 샤워 후 수건을 두른 채 복도로 나가면 꼭 그곳에서 기다렸다. 어느 아침 민호가 커피를 가져다주며 낮게 말했다. 오늘은 태풍이 특히 주목하고 있어. 서연은 불편한 눈빛으로 물었다. 뭘 주목한다는 거야? 너. 내 변화. 너도 느끼잖아. 태풍도 느끼고 너도 알잖아. 그 대화를 끊었지만 그날 이후 민호는 태풍과 함께 숲으로 나가자고 했다. 태풍이 달릴 곳이 필요해. 서연은 와인색 낀 드레스에 금색 샌들, 머리에는 꽃을 꽂고 따라갔다. 숲에 들어서자 흙내음과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태풍은 나무 사이를 달려나갔고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알아야 해. 우리 셋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다. 우리 셋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건 단순한 감정의 연결이 아니야. 아주 오래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가슴이 뭉클했다. 태풍이 덤불 사이에서 나타나 그녀 앞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만져봐. 이번엔 진심으로. 민호가 말했다. 손이 떨리며 태풍의 등털을 쓰다듬었다.
뜨겁고 거친 촉감이 전해졌다. 눈을 감자 보이지 않는 서울 근교 양평의 새 아파트에 자리 잡은 김서연은 낯선 공간에서 밤마다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사 온 뒤에도 태풍과 민호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이 곁에 있어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비친 달빛 아래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날 이후 불현듯 떠오르는 수수께끼 같은 장면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연은 새벽녘에 깨어나 거울 앞에 섰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부드러운 크림색 블라우스와 짙은 청색 스커트를 입었다. 발에는 가느다란 스트랩이 달린 베이지색 하이힐을 신었다. 옷차림은 단아하면서도 은근한 섹시함이 묻어났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속으로 되뇌었다. 갑자기 거울 너머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몸을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무슨 계획 있어? 서연은 짧게 미소 지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산책이나 하려 해. 너도 같이 갈래?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그럼 태풍 말고는 누가 널 이렇게 집 밖으로 끌고 나가겠어? 두 사람은 웃었지만 서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태풍의 검은 눈빛이 아른거렸다. 그날 오후 서연과 하늘은 양평 시내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만났다. 카페 내부는 나무와 식물로 가득 차 있었고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따사로운 햇살과 은은한 재즈 음악에 둘러싸여 있었다. 서연은 민호와 태풍의 일들을 얘기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대신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내가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다. 그냥 이상한 일이었어. 민호랑 태풍 사이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었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게 우리를 파괴했어.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라는 게 뭔데? 그냥 걔랑 남편 사이의 애착 이상인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 이상이었어. 마치 그 걔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리고 민호도 변했어. 뭔가 어두운 힘에 사로잡힌 것 같았어. 하늘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럼 태풍, 정말 그냥 걔가 아니었나 봐.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날 저녁,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속에서 문득 현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놀라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태풍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의 귀엽고 다정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으며 마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왜 여기 있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풍은 짧게 으르렁거리더니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다. 그의 숨결이 서연의 얼굴을 스치자 몸은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연은 겨우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저 박준호 형사입니다. 지난번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건, 그녀는 그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민호와 태풍과 얽힌 어둠의 기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다. 형사님, 무슨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민호 씨가 사라진 직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몇 가지 기이한 현상도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하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의 손은 떨렸다. 집안에 다시 돌아온 태풍은 등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문득 이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서연의 귓가에 태풍의 낮고 우렁찬 으르렁거림이 메아리쳤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서연아의 그 속삭임은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그 퍼즐의 한 조각임을 알았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나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순간 거실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태풍의 두 눈이 붉게 빛났다. 김서연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태풍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집 안 가득 퍼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는 그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읽으려 애썼다. 서연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호였다. 하지만 그의 음성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낯설게 들렸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 우리 셋, 태풍과 나 그리고 너.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민호의 웃음소리는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운명이야. 오래전부터 예정된 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포와 동시에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한 입 빼어 문 듯한 감각이었다. 그날 밤 침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서연은 하얀 실크 잠옷을 걸치고 침대에 앉았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어깨를 살짝 덮었고 긴 다리는 침대 끝까지 뻗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애틋하면서도 도전적인 빛을 띠었다. 방 안에는 태풍의 무게감이 느껴졌고 그와 함께 민호의 존재가 어른거렸다. 갑자기 문이 서서히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어깨에 걸친 흰 셔츠는 몇 개의 단추가 풀려 있어 은근한 섹시함을 더했고 검은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농밀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해. 민호가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풍은 그는 우리의 수호자이자 연결고리야. 내가 느끼는 그 이상한 감정들이 그에게서 오는 거야? 민호가 손을 내밀어 서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우리는 세 개의 존재, 하나로 묶인 운명이지.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무서운 저주인지. 그때 태풍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서연 옆에 몸을 기댔다. 그의 따뜻한 몸과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에게 전해졌다. 그녀의 손이 자연스럽게 태풍의 등으로 내려가며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가 느끼는 그 힘, 받아들여야 해. 민호가 속삭였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순간 방 안 모든 것이 정지한 듯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그녀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유문득 창밖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멀리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켜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나무 사이에서 붉은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태풍이었다. 그의 눈빛은 이번에는 한층 더 깊고 신비로웠으며 마치 그 너머에 감춰진 미지의 세계를 암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 순간 방 안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켜졌고 태풍은 조용히 서연의 곁을 스치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운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새벽빛이 스며드는 창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마음속 어둠은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태풍과 민호, 그리고 그 미지의 힘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듯했다. 오늘도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아. 하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불안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양평 근처의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연한 베이지색 롱코트에 짙은 청바지를 매치했다. 발에는 편안한 검은 로퍼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해답을 찾기 위해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유문득 낡은 신비주의 관련 서적 코너에서 한 권의 두꺼운 책이 눈에 들어왔다. 고대의 연결고리와 영혼의 수호자라는 제목이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그녀는 태풍과 민호,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닮은 구절들을 발견했다. 세 존재가 하나로 엮일 때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새로운 운명이 시작된다에 서연은 숨을 죽였다. 이 책이 자신에게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박준호 형사였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진지하고 무거웠다. 서연은 당황하며 책을 덮었다. 형사님, 왜 여기 민호 씨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요. 함께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도서관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호 씨가 사라진 이후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관련된 신비로운 현상들이요. 서연은 긴장하며 물었다. 무슨 현상이죠? 가령 태풍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호 씨가 남긴 어떤 문서에서 이 모든 일이 고대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도 발견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문서가 어디에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작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펼쳤다. 문서에는 고대 한글과 한자가 뒤섞인 낯선 글씨들과 함께 세 존재의 결합을 암시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 중 한가운데에는 태풍과 비슷한 검은 늑대 형상의 동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우리 이야기 같아요. 서연이 속삭였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선 오래된 비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밝히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어요. 서연은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결의가 솟아올랐다. 이제 내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것.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긴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연한 실크 블라우스 소매를 살짝 걷었다. 창밖에는 가느다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랑였다. 유문득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조심하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끊겼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어깨를 떨었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알 수 없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 갑자기 꺼지는 전등, 그리고 밤마다 집 밖에서 들려오는 발톱 소리에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아,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서연은 하늘의 손을 꼭 잡으며 결심했다. 이 어둠의 비밀을 밝히고 태풍과 민호, 그리고 나를 연결하는 그 실체를 찾아낼 거야.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더 깊고 위험했다. 그리고 멀리서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서연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누군가 속삭였다. 서연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늘한 가을바람이 양평의 골목길을 휘감았다. 김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으로 다가섰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는 결연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며칠 전 하늘과 함께 도서관에서 만난 박준호 형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풍과 민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고대의 의식과 연결된 미스터리. 그녀는 그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이제 직접 그 어둠의 중심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집 문을 열자 낯익은 검은 그림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태풍이었다. 그의 눈은 은은한 붉은 빛을 띠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왜 여기 있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풍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가리키는 듯 몸을 돌렸다. 서연은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상자 위에는 오래된 봉인이 있었고 그 위에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결속, 결속. 그녀는 손을 뻗어 봉인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함께 작은 부적들이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글과 상형 문자가 뒤섞인 글귀가 나타났다. 태풍은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새 존재를 이어주는 수호자이며 어둠과 빛의 경계에 선 존재다. 서연은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인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잘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서연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서연 씨, 준비됐습니까? 이제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쿵 울리게 했다. 전화를 끊자 집안 공기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하늘아, 이젠 나 혼자가 아니야? 함께 끝을 봐야 해. 서연이 결연히 말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다. 고대 의식과 수호자의 전설, 그리고 새 존재의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줄 한 줄 그녀들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하지만 문득 창밖에서 들려온 발톱 소리에 둘 다 몸을 움츠렸다. 태풍의 으르렁거림과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아, 조심해. 하늘이 속삭였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고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드디어 만났군요. 김서연 씨. 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찾던 진실의 열쇠,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의 주인입니다. 서연과 하늘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면을 예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순간 태풍이 커다란 몸을 일으켜 남자 앞으로 다가갔다. 붉은 눈빛이 번쩍이며 집안의 모든 불빛이 일제히 깜빡였다. 서연은 가슴속에서 울리는 맥박을 느끼며 자신이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 장은 더욱 깊고 어두울 것이다.